안녕하세요. 바쁜 하루 속 작은 쉼표를 전해드리는 시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쉬어가게 해줄 우리 힐링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시간에 이 방송을 만나셨든 잠시 숨 고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곡 먼저 듣고 만나시죠. 야 나랑 놀자 밤늦게까지 함께 손뼉치면서 나랑 마셔 너와 나의 몸이 녹아 내리면 나랑 걷자 저 멀리까지 가다 지쳐 누우면 나랑 자자 두 눈 꼭 감고 나랑 입만 주자 나랑 놀자 어디 가지 말고 그리울 틈 없도록 나랑 살자 아주 오랫동안 우리 같이 살자
네, 오늘의 오프닝 첫 곡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 나눴던 작은 도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바로바로 운동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덜 먹거나 조금만 좀 움직여줘도 나름 빨리 빠졌던 살이 이제는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20살 때부터 그래도 운동에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이가 한 살씩 늘 때마다 운동에 대한 흥미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필라테스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 처음 시작해서 나름 한 센터를 한 두 군데를 다니긴 했지만 나름 2,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다가 작년에는 이제 발레 붐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발레 붐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발레로 노선을 조금 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원점인 필라테스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필라테스를 좀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점차적으로 좀 제 몸을 움직여주고 또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제 삶의 루틴으로 변한다는 점을 생각해서 다시금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필라테스를 하면요,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하고 운동할 때는 최대한 잡생각을 좀 덜하게 돼서 평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제 삶에 잠깐이나마 쉼표를 넣어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 필라테스나 요가, 발레 이런 거 해보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 이제 수업을 갔는데 필라테스 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규리님, 평소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필라테스를 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다닐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세라는 말이 여기서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그런 모양을 의미했겠죠. 근데 이게 또 알고리즘이 뭐라고 제가 자세에 대해 찾기 시작하니까 SNS에 또 요런 글이 뜨더라고요. 우리의 자세와 정신 건강에는 의외로 큰 관계가 있다. 캘커리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등을 구부리고 있는 경우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를 향하고 걷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등줄기는 굽은 상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의욕이나 스트레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몸 자세와 우리의 정신 건강은 굉장히 큰 관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평소 자세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좀 어깨가 좀 말려있는 편이고요. 자세도 솔직히 좀 구부정하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다 보니까 요즘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내려야 돼서 일어날 때 목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아, 내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무리 목 스트레칭을 해도 목이 풀리지 않는 느낌도 나고 요새 또 운동을 시작했다 보니까 가뜩이나 말린 어깨가 더 말려진 것 같고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 사물,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의 자세, 또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 결국 그 자세가 향하는 방향은 어쩌면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태도가 좀 올바르고 좋아야 나의 주변 사람들도 저희 태도 덕분에 행복할 것 같고요. 내 주변이 또 밝으니까 나의 시선과 관점도 좀 따뜻해질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제일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삐딱한 자세를 잠시 슬쩍 고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 난 자세가 좋은 편인데 하면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자세가 안 좋았다면 살짝 요리 틀어보고 저리 틀어보고 요리조리 뼈를 맞추면서 나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자세를 찾아보면 됩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오늘 하루 허리 굽혀서 일하신 분들 잠시 기지개 쭉 펴시면서 건강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마인드셋이 필요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 멈추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웃어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맘이 다 녹아내리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속 세상 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 멈추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밤새 모아둔 아스라이 쌓인 고운 마음도 가져가셔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죠.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 멈추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오늘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독립출판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독립서점에서 데려온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윤희 작가의 쥐꼬랑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부산에 주책공사라는 독립서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데려온 소중한 책입니다. 제가 데려왔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제 친구가 사서 저에게 선물해준 책입니다. 주책공사라는 독립서점과의 저와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책방지기 선생님이 주시는 따뜻한 말씀이 좋아서 부산에 갈 때마다 방문하는 저의 최애 장소 탑3 안에 드는 곳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부산에는 1년에 한 적어도 2번? 많으면 4번까지 가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편해서 저 같은 뚜벅이 여행자가 다니기 너무 좋고요. 맛있는 것도 많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이런 따뜻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꼭 이제 여행을 갈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하면 저는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일단 이 책을 품은 지도 생각해보니까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제가 친한 친구, 이제 고등학교에 한 친한 친구와 함께 부산을 갔는데요. 그 시기가 아마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품고 처음 정규반에 등록을 했었고, 그 정규반 20회차가 끝난 후에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서 떠난 여행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규반이 끝났는데 더 알면 알수록 이 직업에 대한 열망도 생겼지만 내 부족함에 대한 약간의 좌절도 느꼈고요.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잠시 서울을 벗어나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날은 서로를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선물해 주기로 했었고, 책방지기가 이제 써둔 그 책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읽고 서로에게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책을 고심해서 골랐습니다. 정말 책방에서 거의 2시간 이상을 머물렀을 정도로 마음을 쏟았었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준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김윤희 작가의 쥐꼬랑지라는 책입니다. 책을 선물할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겉면에 책방지기 또는 그 작가가 직접 써서 붙여둔 책에 대한 소개 메모지를 잊지 말고 꼭 찍어와서 책을 선물하면서 서로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자였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책의 소개 문구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꿈을 꾸는 건 설레기도 하지만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어느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이 꿈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친구란 생각. 이 책은 당신과 당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는 당신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선물 받은 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 생겼던 걸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꿈에 대한 책을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겨울이 유난히 긴 나라에 사는 한 뜨개질을 좋아하는 쥐꼬랑지라는 소녀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마법을 가진 코지모라는 생쥐의 귀여운 우정 이야기이자 꿈과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왜 쥐꼬랑지냐? 머리카락이 쥐꼬랑지랑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머리카락으로 이 친구가 어렸을 적부터 놀림도 많이 당해서 좀 소심하고 작아져 있는 캐릭터예요. 주인공은 주변 환경도 특별히 좋은 상황도 아닌데요. 이 와중에 뜨개질 하나에는 굉장한 소질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름다운 뜨개질을 뜰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풀이 이제 죽을 때마다 옆에 코지모라는 생쥐가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본인의 친구들을 소개해주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그치만 우리 삶에 그런 것처럼 이 소설에도 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 빌런이 존재하는데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야금야금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빌런이 있는가 하며 대놓고 이 쥐꼬랑지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도 있습니다. 결국 쥐꼬랑지는 꿈을 꾸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좋아하는 마음 하나, 요걸 깨닫고 본인만의 스웨터를 완성하고 긴 겨울로 차있던 쥐꼬랑지의 마음에는 봄이 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화책을 읽는 것 마냥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라 이 책을 독립서점에서 자만추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꼭 품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말에 써있던 문구인데요. 2년 전 제가 밑줄을 쳐둔 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읽어봐도 참 좋은 말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스웨터는 겨울에만 입는 옷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추워질 때도 우리에게는 스웨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털실과 털실 사이에 누군가의 혹은 나의 사랑이 담긴 스웨터가 있다면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라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따뜻한 무언가가 있기에 저는 겨울을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절은 추운 바람과 눈으로 가득했던 꽤나 오래 지속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점점 날씨가 포근해지고 있고 날씨도 조금 오락가락한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마음이 추우신 날에는 여러분만의 스웨터로 마음을 녹이시거나 제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쉼터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음악 듣고 올게요.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온통 나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 중국 음악 추천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중국 음악은요. 영화 소년시절의 너의 OST입니다. 이양선 천세의 상념과 요요삼의 플라이 먼저 듣고 올게요.非要等你回来，非要等你出现，才敢坐下来，才敢坐下来，说等着你已成了习惯。非要等你说晚安，非要等你睡去，梦里一路的追，看着你眼泪一路的飞，点亮颗星一路的碎，是凄美的音乐。在美国的周刊说我喜欢，是不是太过草率，没人能明白？只是发现心中期待，何必大声说出来？没有一声哪怕只一瞬，就到我的世界里，做一个小孩，不知会有多自在。也许这一切绝不于无奈，就从现在我们都别醒来。好多梦还没做完，一同追赶，只要是与你有关，我就会勇敢。只是发现还有遗憾，就用生命来归还。不止一瞬，哪怕有一生，就到我的世界里，做一个小孩，不知会有多自在。也许这一切止步于无奈，就从现在我们都别醒来。非要等你笑起来，非要等这世界都乱作一团，都乱作一团，我才懂得为何要存在。我的心思一直滴答滴答滴答的响，披着寂寞的热闹。你的嘴巴一直咿呀咿
说想象的讯号，你想飞翔，盘旋在这天空之上，我想飞翔。当一颗守住你的月亮，走过世界，看自己一步一步被推开，人群之外穿着汗，沿着生命把自己一片一片捡回来，碎片之中拼出爱，看你飞翔。不顾一切的远方，把我丢下。有时无解的迷惘，一路反复彷徨又彷徨，渴求自己原谅再原谅。我希望着你的希望，你去保护全世界，我保护你。有我保护你。지금 들으신 곡 이양천세의 상념과 요요상의 플라이는 영화 소년 시절의 너의 OST입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이 이양천세가 부른 니엔샹, 이제 상념인데요. 영화 소년 시절의 너의 남자 주인공이 부른 노래입니다. 好多梦想好多梦还没做完一同追赶只要是与你有关我就会勇敢.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꿈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같이 쫓아가자. 그게 너에 대한 거라면 난 용감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떨리게 한 가사입니다. 이 영화는요. OST뿐만 아니라 몰입적인 요소가 굉장히 잘 갖춰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노래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도 좀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극도로 경쟁적인 그런 입시 제도, 성과만을 중시하는 교육 현장,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사회 문제랑 사랑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간단한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첸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집에 빚이 있어서 빚쟁이가 막 찾아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까오카오가 한 달 남은 고3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베이징 대학교라는 목표 하나만을 품고 살아가는 친구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떠난 친구에게 옷을 덮어주는데 그 행동으로 이번에는 첸리안이 2차 표적이 되고 맙니다. 일진무리의 괴롭힘의 표적이 된 이 친구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양아치 소년 샤오베이를 돕게 되고요. 이 만남이 서로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늘 불안했던 하굣길을 이제는 첸리엔의 뒤를 지켜주는 샤오베이가 생긴 건데요. 그런데 첸리엔이 일진 무리 중 한 명인 웨이라이라는 그 여자인 친구와 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이 웨이라이라는 친구가 떨어져서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샤오베이는 첸리엔 대신에 이제 감옥에 가려고 하지만 이 사건을 끝까지 예의주시한 열혈 형사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첸리엔은 과실치사 혐의였나? 과실치사랑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면서 형을 막 많이 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첸리엔이 영어 교사가 되고 퇴근길에 오르는 첸리엔 뒤에는 여전히 양아치 소년이었던 샤오베이가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가 잘린 첸리엔에 의해서 본인도 똑같이 삭발을 하는 그 샤오베이의 모습이 말보다 행동으로 주는 위로가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첸리엔이 이제 영어 교사가 되었는데 워스와 유스투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슬픔은 워스가 아니라 유스투로 기억돼야 한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막 밝은 분위기의 영화가 아니긴 하지만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제 큰 문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이 소재를 현실적으로 다룬 작품인 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만을 소모시키는 영화가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 사회는 어떤지 윤리적인 생각으로까지 이끄는 영화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거나 혹은 이 영화가 스크린에서 재개봉하는 날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소년 시절에 넣어 OST 원곡을 우리나라 가수 로이킴 씨가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노래가 있길래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만날게요.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나는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아까 이 주인공이 베이징 대학교 입시에 큰 목표를 걸었다고 했죠. 중국의 까오카오 문화, 이제 입시 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학 입시 참 중요한 문제죠. 중국에서는 까오카오 기간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공사 소음도 제한이 되고 시험장 주변 교통이 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 앞에는 수능 대박을 외치는 후배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도시 전체의 공기가 하루 종일 약간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각 위기의 수험생들을 경찰이 오토바이나 순찰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장면은 매년 수능날 뉴스의 단골 장면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두 나라 모두 단 하루의 시험에 인생이 걸려있다라는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학생들의 그 10대 시설을 통째로 재구성해버리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3 학생들은 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아침 자습을 하고 정규 수업 듣고 저녁 자습으로 이어지는 그 패턴이 일주일 내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아예 수거를 하고 휴일에도 모의고사와 보충 수업이 잡힌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구조적 차이점은 중국의 까오카오는 6월 초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시험 하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국의 입시는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수능과 학생부 수시제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재를 좀 잘 표현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은 당장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제가 영화 드라마 스펙트럼이 아직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너 하나 잘 진행하려면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코너로 가기 전에 신지훈의 21, 15 듣고 만날게요.
피어나던 꽃나무에 수줍음 같던 맑은 웃음 띤 옛사랑에게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애달프던 15에 갈 거야. 서로의 마음 돌보지 못해 헤매이다 빛을 잃은 가족들에게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1992년 엄마에게 말할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해서만 삶을 택하시라고.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모두를 슬프게 할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건 그 무엇도 아닌 당신 곁에 이미 있다고 말해줄 거야. 그러나 시간은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 그러나 시간이 전부 잊혀가게 하겠지.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한 문장 요행에서는 중국어 한 문장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한 문장은 바로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입니다. 직역하면 물이 닿는 곳까지 가면 그 자리에 앉아 구름이 피는 것을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요. 이 문장은 당나라 시인인 왕유의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중국에는 당대 최고 시인 3인방이 있는데 바로 이백두보 왕유가 있습니다. 그중 왕유는 확실히 불교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왕유는 자연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어서 그의 시를 읽다 보면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느낌이 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청말 민국시대의 근대학자인 유폐운이라는 사람이 왕유의 이 두 구절에는 화기에 오묘함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의 시선으로 이 시를 해석하고 평가한 내용이 참 좋아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행동 수구초에서 시인이 계속 걷다 보니 문득 계곡이 사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산이 막히고 물이 다하니 마치 더 이상은 출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경박한 일반인들은 곤경을 감당하기 어려워 우울해하거나 절망적인 정서가 일어날 것이다. 가벼운 사람은 번뇌로 불안해하거나 우울증이 된다. 심한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자신을 해치게 된다. 예를 들면 증시가 폭망했다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거나 연애가 뜻대로 되지 않아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흉금이 넓고 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마치 왕유처럼 담담하고 편안하게 새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당신은 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산봉우리 위로 구름이 피어오른다. 한 사람의 수련 과정 역시 아마 아주 많은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때로는 심지어 산이 막히고 물이 다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때 조금이라도 물러나려는 마음이 싹 터나오면 그럼 분명 이전까지의 모든 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에 후회해도 만회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왕유를 배워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아예 일체의 세속의 정과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좀 소탈해지면 온갖 생각이 모두 조용해지는데 이렇게 앉아서 구름을 이는 것을 지켜보자.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이 많은 사람에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길이 막히면 어떻게든 더 가려고 애쓰잖아요. 돌아가거나 억지로 길을 찾거나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곳까지 갔다면 그 자리에 잠시 앉아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 꼭 끝이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르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면을 떠올리면 읽는 게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게 중국시의 특징인데요.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셨다면 잠시 멈춰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뇌하되 비가 나지 않는 왕유의 시에서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 오늘의 한 문장 여행이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제 이야기와 음악이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또 만나요.
you